수학 2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 첫 시간 이제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x는 a일 때 함수의 수렴 이런 걸 말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x 값이 이렇게 있죠. x 값이 이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a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면은 2로 가까이 가고 있지만 2는 아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상황상. 자,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a로 계속 가까이 가면은 fx 얘는 어떤 값 l로 계속 가까이 가면 그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l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는 x는 a일 때 fx는 l. 보통 이 기호를 많이 씁니다. 이 기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좀 아는 함수가 뭐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이렇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2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극한값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함수? fx 여기서 예를 든 함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이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냐 이런 말이에요. 잘 봐요. 그러면은 결국에 답은 3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봐봐요. 얘가 x가 2는 아니에요. 근데 2로 계속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즉 x가 예를 들어서 1.99999999999999 계속 달려가요. 그러면 이거를 이 함수 값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2.999999999999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어떤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즉 3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때 그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이 지금 여기서는 3이죠.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요. 근데 이쪽에서 올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계속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즉 x에 2.1111 0.2.00000001로 가까이 가면은 fx는 당연히 어디로 가요? 3.00000000001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걸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 극한값이네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쉽네요. 그냥 여기 있는 x에 2로 간다 그러면 이 fx에다가 얘 2를 대입하면 그게 극한값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걸 딱 보여주는 얘가 바로 밑에 나와요. 자, 봐봐요.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때 x는 1일 때 분모가 0이므로 x는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고등수학 하 때 뭘 배웠냐면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는 유리함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봐봐요.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정의하지 않으니까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유리함수는 얘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을 해버리면 x 플러스 1이다. 단 여기다 뭐를 써야 되냐? x가 1은 아니다라는 조건을 써줘야 돼요. 왜 써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모가 0이 아니므로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는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y는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맞죠? 그럼 여기 1에서 구멍을 뻥 뚫어놔야 돼요. 알겠어요? 따라서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는 2는 아니에요.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2는 정의를 안 했습니다. 자 봐요. 1 넣었을 때 2라고 돼 있지만 2는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즉 극한값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2라는 극한값의 개념은 2는 아닙니다. 2는 아니고 2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아까 들었죠. 2.99999 3.0001 얘가 극한값이에요. 근데 얘를 부를 때는 우리는 3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 여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여기다 형광펜 하나 맞춰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위에 있는 이 함수다. 자 봐요. 함수값은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함수값에다가 딱 그 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극한값은 뭐냐? 지금도 가까이 가고 있는 어떤 상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1에서의 함수값은 딱 이거예요. 딱 이 점. 근데 극한값은 뭐냐면 2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상태를 극한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대표적인 예로는 한번 들어보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아닌 여러 가지 이상한 함수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값이 2고요. 이때의 값이 3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fx. 그리고 여기는 색칠은 여기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값은 뭐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잘 들어봐요. 여기서 리미트, 극한값을 말하는 거예요. x가 2로 갈 때 fx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답은 3입니다. 아니 선생님 2를 넣은 값은 1인데요? 아니죠. 극한값은 뭐라고요?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x는 2로 갔을 때의 상태니까 극한값은 3이 맞고요. 함수값은 어떻게 표현하냐? f2 얘는 1입니다. 1 이렇게. 왜냐면 딱 그 점의 값 2의 값은 1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함수들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당연히 같죠. 대부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 2번 개념을 한번 가기 전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참고 x는 a에서 a로 갈 때 x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뜻한다. 아까도 했죠. 리미트는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로 리미트라고 읽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상수함수 fx, c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c이므로 항상 c죠. a 값에 관계없이 다음이 성립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얘가 c이기 때문에 그냥 c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일 때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로 무한대를 사용하여서 x는 무한대로 간다와 같이 나타내고 이때 x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나타낸다. 이를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읽는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가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 또는 x가 무한대일 때 fx는 알파. 얘는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고등수학 핫때 배운 그 유리함수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점근선이라는 걸 배웠죠. 자, 이거 봐봐요. 얘가 x값이 이쪽으로 한없이 갈 때 얘는 어떤 값? 한없이 이 값으로 가까워지죠. 하지만 알파는 아니에요.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가 됩니다. 자, 얘를 한번 이따 들어줄 거예요. fx에서 x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 값이 일정한 값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베타에 수렴한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가 고등수학 상때 배운 가장 기본적인 함수로 한번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 뭐죠? 유리함수.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얘가 fx는 x분의 1이에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봐봐요. 리미트. 여러분들 이 문제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야, 그럼 봐봐요. 이게 x값이 계속 이렇게 할 때 이 함수값은 계속 이렇게 여기 점근선과 계속해서 거의 만나다시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0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얘는 0이 맞는데 이 값은 진짜로 딱 0인가요? 아니면 0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0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딱 0은 그 점 딱 0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0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은 0보다 아주 살짝 커요. 그건 이따가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쭉 계속 가네요.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0입니다. 하지만 얘는 극한값 0이지 함수값 0이 아니에요. 즉 0에 매우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을 했고요.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얘를 한번 생각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는 x분의 1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x분의 1은 0이다. 그리고 음수이면서 해도 얘도 0이다. 하지만 얘는 0보다 살짝 큰 값이고요.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얘는 0보다 살짝 작은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개념 한번 볼까요? x는 a로 갈 때 함수값의 발산이라는 게 있대요. 발산. 발산이 뭐지? 자, 발산에 대해서 새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읽어볼게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여기다 형광펜 한없이 커지면 함수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된대요.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다. 또는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봐봐요. a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x값이. 그럼 이 함수값은 어때요? 쭉 올라가죠. 계속. 여기 a로 한없이 가니까 쭉 올라가네요. 이럴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발산은 쭉 계속 뻗어나가는 게 발산입니다. 근데 발산의 더 중요한 뜻은 여기다 이렇게 한 번만 필기를 해볼까요? 수렴의 반대말입니다. 수렴하는 것 빼고 모든 게 다 발산이에요. 나중 가서 착각하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선생님 커지는 게 발산 아닌가요? 이건 커지지 않고 수렴하지만 않는데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알겠죠? 그거 알고 가야 되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말만 해서는 잘 못 알아듣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 그림 이런 그림이 있대요. 뭐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긴 있어야 돼요. 뭐 이따가 한번 그려볼 거지만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쪽에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여기도 0에 가까워질 때 쭉 올라가죠.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럼 여기 0에 가까이 갈수록 얘는 음의 무한대로 쭉쭉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이따가 한번 개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의 함수의 발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거는 이따가 뭐 그리면서 얘기를 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실 거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걸 하고 나서 선생님만의 꿀팁을 하나 전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간 관계상 해설을 보면서 해주고 밑에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수학 학 때 배운 무리함수죠. 여기가 이 무리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죠. 무리함수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게 시작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값이 2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2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 값은 2의 수렴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2가 된대요. 2. 맞죠?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대요. 그럼 얘가 0으로 가면은 얘는 이렇게 슉슉 올라가죠. 그래서 무한대로 간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거는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나 이거는 잘 못 그리겠는데요. 물론 얘는 뭐 그릴 수 있다 칩시다. 유리함수라서 잘 그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런 거 못 그리는데 선생님 어떻게 풀으라는 거죠? 저보고 이런 거 어떻게 그려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방법이 있죠. 자,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필기할 공간이 없네요. 여기 옆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밑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무한대분의 숫자 써보세요. 무한대분의 숫자, 이때 숫자. 무한대분의 0이 아닌 숫자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0이 아니다라는 것만 좀 써보세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항상 무한수 0입니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0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무한수 0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무한수 0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무한수라고 옛날 말이라서 잘 안 쓰는데 무한수라는 말이 뭐냐면 0이긴 0인데 0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0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한수 0이에요. 그래서 무한수 0은 0.0001 아니면 마이너스 0.001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 가면.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0분의 숫자. 이때 이 숫자는 마찬가지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때는 뿔만 무한대예요. 뿔만 무한대.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볼게요. 무한대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도 커지고 있는 어떤 상태예요. 이게 보면은 무한대는 1조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뭐 2조, 3조. 아, 선생님, 저는 10경 정도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무한대가 가장 커요. 무한대는 크기조차 가늠이 안 돼요. 뭐냐면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인류가 창조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빛의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게 무한대예요. 굉장히 큰 값이죠. 무한대에다가 뭐 예를 들어 40조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분모가 엄청 커요. 근데 분자는 요만해요. 그러면 그 값은 0에 수렴합니다. 맞죠? 0에 매우 가깝다는 뜻이에요. 맞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만분의 1만 하더라도 어때요? 0.00001이잖아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작다니까요. 왜냐면 분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무한대분의 40도나 무한대분의 1이나 같은 값입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같아요. 한 0 정도 되는 거예요. 0. 무한수 0. 맞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무한대분의 0이 아닌 숫자가 0인지.
저때 0은 무한소 0인지 무한소라고 해서 구분을 좀 지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아니 0분의 숫자 선생님 분모에 0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선생님 웃기네요. 분모에 왜 0을 써놓죠?가 아니라 얘는 무한소 0이에요. 그럼 이제 좀 납득이 되죠. 자 이 분모에 있는 0은 0이 아니에요. 뭐냐면 0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무한소 0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0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0은요 0.0000000000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배웠나? 이렇게 하면은 얘는 0000 몇 개죠 이게? 7개? 1000만분의 1분의 1이죠. 그럼 얘 이간만 해더라도 얼마예요? 1000만입니다. 1000만. 1000만이나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엄청 작은 거라면 0.0000001이라면서요. 그럼 이 값은 뭐 10조, 100조, 1000조 막 엄청나게 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니까. 선생님 근데 뿔마 무한대는 뭐죠?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호 판단은 양이냐 음이냐 판단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있는 부호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뿔마 무한대 중에 선생님 그럼 무슨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요? 플러스 무한대요? 부호 판단해 보세요. 양인지 음인지.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뭐 부정형에서 배울 건데 지금 2번 유형 때 그래. 0분의 0꼴. 여기서 0분의 0은 무한수형입니다. 0분의 0꼴이 있어요. 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 무한소 0분의 숫자는 뿔마 무한대다. 마지막 세 번째 0분의 0꼴은 0인자 제거인데 이건 우선은 그러면 그 다음 단원 배우고 나서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우선 그림 그리고 한다고 치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번째는 그냥 우리가 아는 2차 우리가 배우나면서 다 얘기해보세요. 1차 유리 무리 또 뭐 배웠죠? 이거밖에 없죠. 1차 유리 무리 2차 얘네들은요 무조건 대입한 게 정답이에요.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연속을 배우면 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그림을 안 그리고 풀 거예요. 자 얘는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는 대입한 게 정답입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의 제곱 2 곱하기 3이니까 9에서 6을 빼죠? 3이죠 3. 그 다음 뭐야? 무리함수네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유리함수만 좀 조심하면 돼요. 얘만 좀 조심하세요. 얘는 대입한 게 정답은 아닙니다. 대입한 게 정답이긴 해요. 이따가 그걸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루트 9죠. 답은 3입니다. 자 얘도 넣어보면 1분의 2죠. 답은 2입니다. 아니 선생님 0분의 마이너스 1 넣어봐요. 0분의 0인데요? 이거 어떻게 풀죠? 이제 0분의 0꼴에 대해서는 이따 부정형에 대해서 할 건데 0분의 0꼴 푸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그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자를 0인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왜 분모가 0이 됐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어떤 인수가 있을 거예요. 인수가 뭐죠? 인수분해 해왔죠 우리. 얘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돼요. 맞죠? 여기서 분모가 0이 되게끔 했던 인수, 즉 인수는 이런 걸 인수라고 해요. 그 인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인수는 당연히 x 플러스 1입니다. x 플러스 1. 얘를 제거를 하면은 이제는 식이 간단해졌죠. 얘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그럼 3이죠. 정답은 3입니다. 자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했던 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1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0 이렇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오! 선생님 0분의 숫자입니다. 0분의 숫자 0분의 숫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0분의 숫자 0분의 숫자는 뭐예요? 뿔마 무한대예요. 뿔마 무한대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뿔마 무한대라면서요? 뿔마 무한대면은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건 뭐라고 했죠? 양이냐 음이냐 물어보세요 얘한테. 지금 절대값만 봐서는 양이죠. 하지만 이 앞에 마이너스 뭐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정답이 됩니다. 되죠? 자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6번을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럼 다시 볼까요?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선생님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0의 제곱분의 1? 계속 0 쓰니까 너무 낯설어요. 알아요. 이해되는데 이건 무한소예요. 0이 아니고 딱 0이 아니에요. 0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0의 제곱이네. 아까 했는데 얘 뿔마 무한대인데 0분의 1이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얘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양은 구분해야 되는데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알 수 있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죠. 그래서 얘는 양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가 맞아요. 플러스 무한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이 나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한번 넣어볼까요?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 무한대 더하기 3, 2 이렇게 되죠. x자리에 무한대를 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논리. 무한대에서 3을 더했어요. 그럼 그 값은 무한대 더하기 3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한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재산이 뭐 예를 들어 500원이 있어요. 근데 이재용 씨 재산이 10조야. 근데 제가 500원 거기다 더한다고 해서 그 영향이 갈까요? 이재용 씨 재산이? 전혀 영향이 안 가요. 마치 무한대와 3의 관계인 거죠. 그냥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빼거나 더하거나 뭘 해도 나의 존재는 무한대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아니 선생님 무한대에다 10조 뺐어요 제가. 그럼 얘는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얘는 뭐 무한대 마이너스 10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한대예요 그냥. 선생님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둘 다 굉장히 큰 녀석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무한대겠죠. 이무한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무한대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다. 이것도 안 돼요. 0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한대도 아니에요. 모른다가 정답이거든요. 이건 이따가 부정형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0.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얘는 무한대의 제곱 마이너스 2. 아까 얘기했죠. 무한대에서 2를 빼든 말든 상관없이 무한대예요. 자, 이번엔 조심하세요. 얼마를 넣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자, 잘 생각해봐요. 1 더했어요. 어차피 무한대겠죠, 이쪽은. 근데 루트 씌웠어요.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 뭔 짓을 해도 무한대예요.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겠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2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분의 1. 그럼 2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그냥 무한대의 제곱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아까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얼마다? 0이다. 얘는 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얘를 다 그릴 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미안합니다. 어디 있었어요? 이런 거 잘 못 그려요. 이런 거 나머지 뭐 그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짝만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면은 2로 쭉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값은 2보다 살짝 큰 값이다. 뭐 이런 것까지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시간이 매우 아깝기 때문이죠. 자, 1번 무한대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너와 나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런 거죠. 얘는 몇 차죠? 2차. 얘는 1차. 얘는 음수예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근데 얘가 2차, 얘는 1차. 자, 1차가 와서 날 더해. 나 4배나 했어. 나 더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상쇄가 될까요? 아니요. 그냥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차수가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무한대 제곱이에요. 근데 나 한 마이너스 10조 정도 해줄게. 마이너스 10조에 곱하기 무한대. 굉장히 강력하지?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길까요? 무한대가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거든요. 마이너스니까. 근데 얘가 이겨요. 앞에 게. 왜?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그래서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의 세계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죠. x에다 무한대만 넣었어요. 얘는 그냥 없애주세요. 이제 무시개념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따가. 무한대 제곱분의 1. 무한대분의 숫자는 그 값이 얼마라고 했죠? 0. 이때 0은 무한소형입니다. 숫자 0이 아니고.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2무한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있으나 마나 하겠죠. 나 2배 한다면 루트까지 씌워버렸네? 나 루트 씌우면 작아지는데 얘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죠. 루트를 씌우든 뭘 하든 나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 2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4야. 봐봐요. 얘는 무시해도 되죠. 4를 더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을 판단하는 건 마이너스 봅니다. 자,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냥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5번 문제는. 무한대분의 숫자는 여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 값은 항상 무한소형입니다. 근데 이때 무한소형은 살짝 작은 무한소형이에요. 0보다. 정답은 0 더하기 2니까 2가 돼요. 그러니까 0 더하기 2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죠. 이 2는요. 함수값 2가 아니라 극한값 2예요. 1.999999999999999999999예요. 2가 아니고. 그것도 9예요라고 하면 안 되죠. 선생님도. 아직도 2가 안 된 2보다 작은 어떤 수겠죠. 자, 이름 무시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절대값이네요. 절대값의 뜻은 뭐야? 야, 그냥 나는 무조건 양수로 좀 써줄래? 나는 음수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겠죠. 맞죠? 무한수요. 여기서 말하는 0은 무한소 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함수의 극한까지는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 좌극한은 2에 서서 끊었다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